23일 동안 그녀는 옥상 위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집안에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점점 심해지고 복도에 구더기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02년 월드컵으로 나라가 뜨겁던 그해, 청주의 한 빌라 옥상 물탱크실에서 한 엄마가 2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바람나서 가출한 거다라며 실종 신고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카드 1천만 원을 찾아간 정체불명의 젊은 남자, 이미 사라져버린 초동 증거, 그리고 결국 가족만 범인 취급당하며 무너진 삶. 오늘 20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는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은 엄마가 사라진 날부터입니다. 2002년 6월 5일 오후, 고등학생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전쟁터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소파는 앞으로 밀려 나와 있고 식탁 의자는 옆으로 넘어져 있고 전화선은 강제로 뽑혀 있었죠. 세탁기에는 미처 빨지 못한 빨래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정리정돈에 예민하고 꼼꼼하던 엄마 강정숙 씨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중학생 딸, 남매는 서로 눈빛만 교환한 채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남매는 집 베란다에서 밤새도록 엄마를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문 열고 들어올까 봐요. 하지만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다음날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단 한마디만 남깁니다. 접수해 놓겠습니다. 가족이 애타게 말하죠. 연락도 없이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바람나서 집 나가는 아줌마들 많아요. 며칠 있다가 들어올 겁니다. 초동 수사도 증거 확보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때부터 이미 엉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의 실종이 이상했던 남편 송 씨는 집 통장과 카드를 확인하다 끔찍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실종 당일 오후 5시 22분부터 미지의 인물이 아내 카드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하고 있었던 것. 가족은 직접 은행에 찾아가 직원에게 사정의 CCTV를 확인합니다. 화면 속 인물은 가족 누구도 본 적 없는 젊은 남자. 이 남자가 실종 직후부터 버스터미널 재래시장 ATM을 돌며 현금 인출을 반복하고 있었죠. 가족은 경찰에 말합니다. 저 남자를 잡으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부인이 저 남자한테 심부름시킨 걸 수도 있잖아요. 바람난 상대일 수도 있죠. 가족은 벽에다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집 복도엔 구더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체 모를 냄새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어딘가에 썩은 무언가가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냄새. 실종 23일째 고1 아들은 결심합니다. 이 냄새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올라간 빌라 옥상 물탱크실 앞에는 이미 구더기가 문틈에서 나오고 있었죠.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어머니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가 물탱크에 있어요. 그 장면은 아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시신이 나오자 경찰은 드디어 움직입니다. 하지만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엉뚱했습니다. 남편이 범인이다. 근거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물탱크실 위치를 가족이 알고 있었을 것.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이 없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람, CCTV 속 젊은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 송 씨는 왼팔이 없고 다리에도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1급. 그런 송 씨가 54kg의 시신을 계단을 올라 옥상까지 옮겨? 그것도 혼자서?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말하죠.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확실하다. 그 순간 가족은 진실이 아니라 경찰의 이야기와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노린 범죄라는 게 가족의 의견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비번을 확보한 뒤 즉시 인출. 2.
반지 등 귀중품도 함께 사라짐. 3. 집안에 남아있던 투쟁 흔적. 4. 반쯤 열려있던 붙박이장 앞 소파의 이동 흔적. 살인 후에 은폐를 시도한 게 아니라 돈을 먼저 훔친 범인이 급하게 시신 은닉 장소를 선택한 정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CCTV에 범인의 얼굴이 남아있었다는 점. 이건 한국 강력 사건에서 보기 드문 명확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CCTV 속 남자는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후 가족은 무려 6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학교에서는 살인범 가족이라는 놀림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 송 씨는 자신이 범인이 아닌데도 평생 용의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남매는 엄마를 잃은 날부터 서서히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카드 인출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초동 수사가 만약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은 아직도 미제입니다.